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인생의 황금기 60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20대, 30대 때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박 할아버지는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본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달라진 몸에 맞춰 생활하셔야 합니다. 특히 3가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잠들면 안 되는 3곳 그리고 머물면 안 되는 3곳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꾼 박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금지해야 할 3가지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늦은 밤에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야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취미 생활로 텃밭을 가꾸시던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바로 주무시는 것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될 리가 있나?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는 심각한 위장 문제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약해집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먹는 식사는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체내에 쌓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저녁 식사 시간을 6시로 앞당기고 이후에는 가벼운 차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위장 문제가 개선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염분의 식사를 피해야 합니다. 박남순 할머니는 음식을 맛있게 잘하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김치찌개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비결은 바로 넉넉한 소금과 간장이었습니다. 음식은 간이 제대로 돼야 제맛이지. 하지만 70세가 되자 할머니는 갑자기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서 체내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 상승, 심장 질환, 부종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점차 다양한 야채로 맛을 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부종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음식의 맛은 소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양한 재료의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됐어요. 세 번째,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피해야 합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요리할 시간과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 식품과 라면, 통조림 등에 의존하게 되었죠. 이 나이에 뭐 먹는 게 중요해. 배부르면 그만이지. 하지만 68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만성염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고 신선한 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주변은 가공식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한 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조림, 시리얼, 빵과 제빵류, 산업 공정된 샐러드 드레싱과 소스, 음료와 탄산음료, 과자, 팝콘 등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사용이 편리하고 또 맛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제조 과정에서 방부제와 몸에 나쁜 화학적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또한 칼로리는 과도한 반면 필수 영양분은 부족합니다. 가공식품에 함유된 인공 첨가물, 보존제, 트랜스 지방은 노화된 신체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근처에 사는 딸의 도움을 받아 주 2에서 3회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반찬을 준비하고 나머지 날은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을 미리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특별한 요리가 필요하지 않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었고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재미있는 취미가 됐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다음으로 60세 이후 잠들지 말아야 할 3가지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매일 밤 TV를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죠. 나이 들면 잠도 잘 안 오는데 TV 소리가 있어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 하지만 72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는 심각한 불면증과 주간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찾았을 때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잠들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TV나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활성화시켜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볍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주 만에 할아버지의 수면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고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해. 이런 느낌을 잊고 살았네. 두 번째, 소음이 많거나
빛이 강한 환경에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도심 아파트에 살면서 밤늦게까지 들려오는 교통소음과 가로등 빛을 그대로 받으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나이 들면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니까 괜찮아.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자. 하지만 67세가 되자 할머니는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두통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할머니의 수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의식적으로는 소음이나 빛을 덜 느낄 수 있어도 뇌는 여전히 이러한 자극을 처리하느라 완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귀마개와 수면 안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색 소음 기계를 구입해 일정한 소리로 외부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의 수면은 훨씬 깊어졌고 아침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깊이 잘 수 있다니.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나 봐. 세 번째, 침실이 아닌 공간, 예를 들어 소파, 의자 등에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종민 할아버지는 퇴직 후 매일 저녁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끔은 책을 읽다가 안락 의자에서 잠들기도 했죠. 침대에 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자는 게 편해. 하지만 70세가 되자 할아버지는 심각한 목과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수면 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파나 의자에서 잠들면 목과 척추가 바른 정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는 만성적인 통증과 척추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 어려워 수면의 질도 저하됩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침실로 이동하여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의료용 매트리스와 베개를 구입하여 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2개월 후 할아버지의 통증은 크게 감소했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제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해. 나이 들면 더 조심해야 하는구나. 다음은 60세 이후 머물지 말아야 할 3가지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겨울이면 온종일 보일러를 틀어 방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놓고 창문을 꼭 닫아두었죠. 나이 들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실내 온도 관리가 중요해요. 하지만 69세가 되자 할머니는 만성적인 피부 건조증과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생활 환경이 지나치게 건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호흡기 점막이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은 피부 트러블과 호흡기 감염 위험을 높이고 반대로 너무 습한 환경은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 증식을 촉진하여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실내 습도계를 구입하여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하고 여름에는 제습기를 활용했죠. 또한 하루에 2번 5분씩 환기를 시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피부 상태와 호흡기 건강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따뜻하게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구나. 적당한 습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2번째, 소음이 심한 환경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최병호 할아버지는 평생 번화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사람 소리, 교통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했죠.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 조용하면 오히려 적적해. 하지만 75세가 되자 할아버지는 청력 감소와 함께 이명 증상으로 이비인 후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소음이 적은 환경으로 이사를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청력 손상을 가속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은 집중력과 인지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사가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조용한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공원 근처에 있어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교통 소음도 훨씬 적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이명 증상은 완화되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소음 속에서 살던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랐어요. 조용한 환경에서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3번째, 독성 물질이 많은 환경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훈 할아버지는 평생 직접 가구를 만드는 DIY 취미를 즐기며 집 안 창고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인트, 접착제, 목공용 화학 물질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물질들을 다뤘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68세가 되자 할아버지는 만성 기침과 피부 발진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검사 후 의사는 할아버지의 증상이 화학 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독성 물질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의 변화로 인해 이전에는 반응이 없던 물질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취미 활동을 계속하되 창고에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보호 장비, 마스크, 장갑 등을 철저히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했죠. 4개월 후 할아버지의 호흡기 증상과 피부 발진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더 예민해진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안전하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 다행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다른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금지해야 할 3가지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과식, 과도한 염분의 식사,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금해야 합니다. 잠들지 말아야 할 3가지 장소도 기억하세요.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소음이 많거나 빛이 강한 환경에서, 침실이 아닌 공간에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지 말아야 할 3가지 장소입니다.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 소음이 심한 환경, 독성 물질이 많은 환경에서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60세 이후에는 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생활 방식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회관에서 건강 강좌를 열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고 계시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변화에 적응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미래의 자신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